안녕하세요. 이렇게 가까운 대화를 나누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어쩌면 조금 도전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자신의 생각이나 성적인 충동이 너무 강렬해서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그 감정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요. 마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선택에까지 영향을 주는 듯한 그런 감각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요. 그럴 때면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어요. 욕망, 죄책감, 쾌락, 수치심, 생명력, 혹은 도대체 누가 내 안에서 이걸 조종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깊은 혼란까지도요.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이라는 거대한 힘을 마치 자율적인 존재처럼 느끼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느끼는 경험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감정들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그 안에서 때때로 벌어지는 내면의 갈등도 우리 모두가 겪는 여정이에요. 성은 우리의 생명에너지의 중심을 건드리는 주제이기도 해요. 가장 본능적인 욕구와 도덕적, 사회적 자아가 복잡하게 얽혀 대화하는 영역이죠. 그러니 그 힘에 매료되거나 혹은 당황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힘은 이렇게 강력할까요? 왜 성과 욕망은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끌고 생생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때로는 우리를 뜻밖의 행동으로 이끌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인간의 내면을 깊이 탐험했던 심리학자 칼 융은 이 질문에 오래 천착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깊고도 해방적인 통찰을 전해줍니다. 성의 압도적인 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숨기고 있는 것,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억누르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는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성적 충동 또는 그 안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을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 큰 힘을 얻어 무의식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융은 말합니다. 결국 그 억압된 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는 이 융의 관점을 따라 깊은 내면으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억압이 어떻게 개인의 그림자 자아를 형성하고 무의식 속 복합적인 심리 구조들이 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탐색해 볼 거예요. 이건 결코 도덕적인 판단을 위한 대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인식과 통합을 위한 심리학적인 이해를 위한 여정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에서 살아 숨쉬는 이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혹은 자신의 성적 에너지와 더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덜 충돌하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과도한 죄책감이나 통제 불가능한 충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탐험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용기와 존중, 열린 마음으로 칼 융이 밝혀낸 성의 힘과 우리가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 탐색해 볼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계속하기 전에 성 에너지를 더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가 만든 가이드를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제가 이혼 후 혼자가 되었을 때 이 에너지와 치열하게 씨름하며 배운 것들을 담아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늘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구조를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친구여, 이제 이 복잡하고도 매혹적인 주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통찰의 깊이와 명료함을 따라가면서요. 당신이 요청한 대로 이 대화는 끝까지 자연스럽고 유려한 흐름을 유지할 거예요. 이 신비를 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융이 인간의 심리 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이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리비도라는 개념은 프로이트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프로이트가 리비도를 주로 성적 에너지로 이해했다면 융에게 리비도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졌어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심리 에너지, 창조하고 관계를 맺고 의미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 그 자체였죠. 물론 융도 인정했습니다. 그 에너지 중에서도 성은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표현 중 하나라는 것을요. 우리의 생물학과 무의식 깊숙이 뿌리내린 본능적 충동이 바로
성적 에너지입니다. 이 성적 본능 혹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에로스라고 불렀던 이 힘은 정말 강력해요. 이 에너지는 생명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결합하려는 욕망, 창조하려는 충동, 자아를 초월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담겨 있죠. 그 자체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힘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이 에너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루는 방식은 우리의 의식뿐 아니라 문화, 도덕성, 과거 경험, 특히 트라우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강렬한 에로스를 다루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는 억압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성이나 그 일부를 억누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어떤 경우는 종교적 가르침이나 도덕적 관념 때문일 수 있어요. 성은 본질적으로 더럽거나 죄악스럽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또는 성과 관련된 트라우마, 예를 들면 학대나 거절의 경험, 이 성을 고통이나 두려움과 연결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사회의 문화가 특정 성적 표현을 정상 혹은 일탈로 구분지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혹은 우리 안의 자아가 이 격렬하고 비이성적인 욕망의 위협을 느껴 통제하려 하다 보니 억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무지 또는 질서 유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성을 억누릅니다. 여기서 융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마치 물리학의 원리를 적용하듯 말하죠.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형태를 바꾸거나 장소를 옮길 뿐이라고요. 즉, 성에너지를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에서 밀어낸 그 에너지는 무의식으로 밀려나게 돼요.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영역으로 말이죠. 그곳에 들어간 성에너지는 점점 더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의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에서 억압이 강할수록 무의식에서 그 에너지는 더욱 강력하고 때로는 왜곡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억눌린 성에너지는 반드시 출구를 찾으려 해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조종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른 채 불안, 공포, 강박과 같은 신경증적 증상을 겪거나 말실수나 이상한 행동, 성적인 상징이 가득한 꿈, 혹은 특정 사람에게 지나친 집착이나 성적 투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하나의 비유로 생각해 볼까요? 성에너지는 마치 거대한 강물과도 같아요. 억압은 그 강물 위에 허술한 댐을 쌓는 것과 같죠. 물이 계속 쌓이면 압력이 점점 커지고 결국엔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터지거나 새어나오게 됩니다. 심리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욕망을 단순히 죽이려는 억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억압은 훨씬 더 무의식적이고 문제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보다는 이 에너지와 솔직하고 의식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삶 속에서 통합해 나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길입니다. 따라서 성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억압의 대가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에너지를 부정하거나 억누를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의식에서 보이지 않게 될 뿐이며 그 순간부터 이 에너지는 무의식이라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느끼는 그 지배당하는 감각은 성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억압되고 통합되지 못한 성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더 많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외면해온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적 그림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의 역사, 문화적 배경, 도덕적 가치에 따라 인간의 다양한 성적 표현을 좋다, 정상이다, 혹은 나쁘다, 부끄럽다, 타락했다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 성적 요소들, 특정한 판타지, 욕망, 정체성, 성적 취향 등 의식적으로 억압되고 부정되고 무의식 속 그림자로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강한 에너지와 함께 종종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함께 품고 있죠. 융이 지적한 역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적 그림자의 측면들을 더 강하게 부정하고 억누를수록 그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할 수 있는 자율적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억압된 성적 요소들은 마치 무의식 속에 또 다른 인격처럼 작용하며 우리가 약해지거나 방심한 순간의 자아를 잠식하고 전혀 의도치 않았던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비밀스럽게 충동에 휘둘리거나 강한 성적 집착에 시달리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적 그림자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까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는 성적 강박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억압된 성에너지가 통제되지 않은 형태로 분출되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종종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 포르노 중독, 강박적인 자위, 끊임없는 성적 파트너, 탐색, 외도 또는 위험한 성적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고 일시적인 쾌락 이후에는 강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다시 억압을 강화시키고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통제권을 쥐고 있는 건 자아가 아니라 배고픈 그림자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표현은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일탈적인 성적 측면을 억압한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서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더 자유롭거나 개방적인 사람들을 보며 강한 판단과 비난을 던지게 되죠. 이러한 사람은 남을 향한 도덕적 비난, 소문, 공격적인 태도를 통해 사실은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의 성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실제로는 은밀한 이중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를요. 이 역시 그림자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성적 그림자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집요한 생각이나 원하지 않는 성적 판타지, 충격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꿈을 통해도 표현됩니다. 이 모든 건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 온 에너지를 이제는 바라봐달라고, 이해하고 통합해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나 꿈을 억지로 누르려고 할수록 그것들은 더 강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만큼 그림자는 자율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적 그림자에게 지배당하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삶은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만 내면은 이중적이고 분열되어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시달리게 되죠.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판단과 투사로 관계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바깥 세상에 보이는 정상적인 나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의 나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성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느낌은 사실 그림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성적 그림자와 마주하는 길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던 판타지, 욕망, 충동들을 과도한 판단 없이 들여다보는 용기를 갖는 일이에요. 그 안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이 어떤 생명력과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대신 그것이 나 자신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책임지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진정한 통합과 자율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여정입니다. 하지만 성적 그림자만이 성적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무의식적 힘은 아닙니다. 융은 콤플렉스와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무의식적 원형 또한 우리가 사랑과 욕망을 경험하는 방식에 깊이 관여한다고 말했어요. 콤플렉스는 우리가 어린 시절,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한 감정적 매듭입니다. 이 콤플렉스는 우리가 성인으로서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애착을 형성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해요.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거나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질투, 분노, 불안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관계를 반복하는 일들 말이죠. 이런 패턴의 뒤에는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니 콤플렉스는 우리가 연인에게 엄마의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만들고, 아버지 콤플렉스는 상대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반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성에너지를 마치 낚아채듯 붙잡고 자신만의 무의식적 드라마로 끌고 가죠. 이때의 강한 성적 끌림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콤플렉스가 활성화되며 만든
극적인 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열정에 휩싸여 있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우리 내면의 오래된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욕망이 만들어낸 무의식적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융이 말한 아니마,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 이미지와 아니무스,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 이미지라는 원형도 우리의 성적, 연애적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이미지를 이성의 사람들 혹은 우리에게 강한 끌림을 유발하는 이들에게 투사하곤 해요. 이 투사는 놀라울 만큼 강한 자력처럼 작용하죠. 흔히 말하는 첫눈의 반함이나 영혼의 짝을 만난 느낌은 사실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 내면에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일어나는 무의식적 인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사가 너무 강렬하고 무의식적일 경우 우리는 마치 홀린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현실적으로 이상화하며 삶의 중심이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성적 끌림이나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은 사실 실제 인물보다는 그 사람에게 투사된 내면의 이미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이 투사를 무너뜨리는 순간 실망감은 너무나도 크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의 명백한 단점조차 보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관계, 혹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 이미지에만 끌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아니무스 투사와 콤플렉스가 얽혀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는 도무지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무의식적 원형은 성적 감정적 영역을 통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죠.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과 사랑에서 느끼는 지배당함의 감각에서 벗어나는데 필수적인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깊은 자기 탐색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관계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가? 내가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연인의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나 기대는 없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내면 이미지와 외부의 실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이 강력한 자력들을 의식의 빛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는 듯 느껴지는 원인들, 억압, 성적 그림자, 콤플렉스, 아니무스의 투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통합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융이 제시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억압도 아니고 충동에 맹목적으로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의식의 길이에요. 의식화라는 힘든 여정, 그러나 깊이 있는 보상을 안겨주는 그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입니다. 개인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즉 개성화의 여정은 반드시 성적 에너지의 통합을 포함합니다. 이건 모든 욕망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안에 이 강력한 힘과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 그 힘을 부정하거나 악마화하지 않고 그 복합성과 상징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적 그림자를 바라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는 욕망, 판타지, 성적 충동은 무엇인가요? 나는 왜 그것들을 부정하고 억눌렀을까요? 이 판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들을 그대로 행동에 옮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것들이 내 안의 인간적인 일부임을 인정해주는 것, 그 정직한 인식만으로도 그림자는 자율적인 힘을 잃고 그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불을 켜면 유령은 더 이상 우리를 겁줄 수 없듯이요. 두 번째 단계는 콤플렉스와 아니무스 투사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관계 패턴을 반복하는가? 왜 특정한 사람에게 유난히 강하게 끌리는가? 나는 연인에게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가? 내 과거의 어떤 상처가 여전히 현재의 사랑과 성을 왜곡하고 있는가? 이 과정은 종종 깊은 심리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심층 작업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의 매듭을 하나씩 풀고 투사를 회수하여 보다 성숙하고 현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로스와 의식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존중하되 그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원초적인 충동과 삶의 창의적이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 욕망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일입니다.
이 성적 에너지를 단지 성적 행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예술적 창작, 열정을 담은 일, 깊은 우정, 영적 탐색 같은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흘려보내는 것. 에로스라는 생명 에너지의 삶 속에서 자리를 내어주되 그것이 윤리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의식의 그릇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에너지와 건강하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내면의 자유와 진정한 자기 자신에 가까워지는 여정입니다. 궁극적으로 개성화 과정에서 성을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높은 형태의 사랑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이는 필리아 마이너스 우정의 사랑과 아가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과 같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통합된 성은 단순히 쾌락이나 긴장의 해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친밀함과 연결, 진실된 취약성, 상호 존중과 헌신 속에서 드러나는 표현이 됩니다. 에로스는 더 이상 심리 전체를 고립적으로 휘어잡는 충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존재의 온전함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식과 통합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성에 의해 지배당한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내면의 자유가 커지고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점차 통합되면서 강박적인 행동은 그 힘을 잃습니다. 관계는 더 이상 이상화된 이미지에 대한 투사가 아니라 진짜 타인과의 만남으로 변화해요. 지나친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성숙한 자기 수용으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로스라는 생명 에너지는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창조와 기쁨, 깊은 연결감의 원천이 됩니다. 물론 이 길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정직함, 불편한 내면과 마주할 용기,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정말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억압해온 무의식의 힘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성과 삶을 더 온전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성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감각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통합하지 못한 데서 오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